백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서울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느 지역이 좋아질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일전에 제가 서울시 생활계획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권역별로 괜찮은 지역들 많이 본 것 같고요. 발전계획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아파트 단지 괜찮고요. 자, 이런 아파트는 또 재건축 또 이슈가 있을 만할 것 같고, 또 상품적 가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지역은 재개발이 될 것 같고, 또는 재개발이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지금 원만하게 순탄하게 갈 것 같다. 근데 그 지역에 어떠한 개발 계획이 있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찍어놨던 영상들을 보신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실 거고, 또 실제로 영상 보고 상담받고 가신 분들, 자, 지금 정말 많은 자산적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때 제가 뭐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상담을 드렸던 분들에게 이 물건만큼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건들면 여러분들 자산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자, 유명한 유튜버라든가 또는 방송에 그 부동산 방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유튜브도 찍으신 분들이, 자, 이 건들지 말라고 했던 제가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지역에서는. 자, 그런 물건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자산 늘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까먹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예전 동영상 보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동영상 때요. 그때도 질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때 당시에 빌라 먼저 얘기를 했네요. 예. 그쪽 지역에다가 여러분들 그거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갔나요? 그때 사신 분들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돈이라는 건 정직하고요. 만약에 정말 그게 돈이 될 것 같다면, 자, 돈 많은 사람들 그거 싹쓸이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대로 알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서울시 생활계획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좋아질 만한 지역, 예전에 우리 많이 살펴봤지만 오늘 그 해당 지역, 요즘에도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상담이 좀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왜 예전에 그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 서남권 일대에 대해서 제가 그 리뷰를 했던 그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저도 입이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빌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이어가도록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서울시 생활계획권 어떻게 갈 것인지 이제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서남권 중심의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육성되는 곳, 자, 영등포 있고요. 자, 여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심지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기능 강화, 당연히 여의도 하면 뭐죠? 금융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능을 강화하겠다. 자, 그리고 이전적지 등, 자, 서남권에 이전적지 많습니다. 뭐 CJ 부지도 있고요, 롯데 부지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미개발된 대규모 개발 가능지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지역들은 이제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남권에서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도심, 그러면 이제 한양 도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남권 일대고, 또 이제 여의도, 자,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영등포구, 자, 여의도동,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등포구 일대가 많이 좋아진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서남권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의도, 영등포, 자, 가산대리 마곡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서남권의 혁신을 위한 3대 발전축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의 위상 강화와 연계한 글로벌 비즈니스 신산업 융합축을 설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와 여의도를 그 글로벌 비즈니스 그 융합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의 신성장 산업 중심 재생과 발전 선도하는 첨단 산업
그러니까 첨단 성장 산업 축을 이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가산 대림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위쪽에 보게 되면 그 지식 기반형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창조 비즈니스 축을 이제 설정했다라 보면 되는데 그게 바로 자, 마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남권 일대에서는 이 마곡이라는 지역 중심, 그 다음에 이제 가산대림이라는 지역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자, 여의도 중심의 이 3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축이라는 건 선안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안권의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산학 연계 R&D 클러스터 축을 이제 설정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선안권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라인 쪽으로 뭔가 그 R&D 클러스터 축도 이제 그 개발 계획이 있다라는 거 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벨리 그래서 이제 봉천, 사당, 이수, 강남으로 이어지는 동서축과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연계 남북축을 연계한 산학 연계 좀 전에 말씀드렸던 R&D 클러스터를 육성하려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자, 그다음에 직주 근접 또는 이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거주를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일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 서남권에서는 이 마곡에 일자리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산대림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고, 자, 여의도 금융 중심이고요. 영등포에 일자리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쪽 지역에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목동이죠. 자, 목동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재건축 이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산대림 축에서 보게 되면 구로구하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이 광명시가 크게 혜택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서 이쪽 일대에 자 김포공항 주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까지도 이제 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혜택을 최근에 많이 보고 또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서남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 여의도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단지도 되어 있고 좀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재건축 이슈가 있고요. 분명히 향후에 미래에는 정말 가치가 빛날 수밖에 없는 여의도 일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굉장히 어떻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영등포 구도심 쪽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쪽이 그 좀 영세 공장들이 좀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곳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영등포 일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고 개발 계획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득하면 좀 곤란한 물건들. 자, 곤란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고 싶은 거지. 자산을 자, 여러분들이 까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예전에도 이 지역에서 이 물건만큼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신축 빌라가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 재개발과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신축 빌라 사는 경우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문 이유는 뭐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까요?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바라봤을 때 영등포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주택이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는 거다. 왜? 소액인데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도 안 보는 거예요. 자,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경기도나 인천이나 다른 지역 가셔서 차라리 아파트, 소형 평수 아파트라도 역세권 주변에다가 사놓으시면 차라리 그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여기 지역에 지금 이런 개발축들이 있다라는 거 지금 알아두시고 다음 개발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등포 여의도 도심의 거점성 강화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글로벌 금융 기능, 자, 업무 중심의 이제 여의도에 개발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상업, 업무, 문화 중심의 이제 영등포, 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쪽 라인에서도 이 같은 여의도와 영등포 이 중에서도 이쪽 라인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쪽 지역 라인들이 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 재개발이 영등포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영등포 뉴타운 가게 되면 해제된 건 해제됐고요. 지금 추진하는 것들은 추진하고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들 가격 굉장히 비싼데요. 일단 여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든 영등포 뉴타운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장에 있는 물건들
덩치가 정말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2년 전보다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온 영등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쪽 일대에다가 빌라를 산다? 자, 여러분들 빌라는요, 그 대체제예요, 대체제.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아파트라는 걸 정상제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가 비싸요. 그럼 뭘 생각하죠? 전세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가도 비싸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빌라 가는 거예요. 다세대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쪽 지역에 지금 뭔가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면 뭐 재개발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건축허가 행위가 나와서 자, 신축 빌라가 과연 지어질 수 있을까? 근데 그 신축 빌라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거 신축 빌라 팔아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 뭔가 개발 계획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단독주택이든 땅을 사가지고 이제 빌라들을 짓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 빌라를 산다고 해서 다 재개발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빌라 신축 빌라잖아요. 더군다나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쪽 지역의 개발 계획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일부 지역에 이제 그 빌라들도 포함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지 않은 이상은 크게 여러분들 자산이 불어나거나 또는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특정 재개발이나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는 아파트 단지가 혜택을 볼 것이지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자본이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는다. 자, 그걸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쪽 개발기에 볼게요. 그래서 영등포 주변으로 이제 노량진, 자, 도심 지원 거점 센터로 해가지고 또 이제 여의도 그 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삼각형이 이제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보게 되면 노량진 지금 뉴타운 굉장히 재개발이 되니까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쪽 영등포 일대에는요, 자, 그러니까 덩치들도 굉장히 크게 구성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비싸 있는데, 자, 이쪽 노량진 이 뉴타운의 재개발은요, 다 오래된 주택이에요. 자, 20년, 30년, 40년 된 주택입니다. 자, 영등포의 신축 빌라요? 자,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됐습니다. 가격 비싸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 빌라를 사놓는 게, 자, 이게 뭔가 가치 상승이 많이 된다? 이거 어렵다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라는 것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지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의도 뭐 개발되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예요. 가산 디지털 단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 신안산선 지나가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대림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과 2호선이 지금 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자, 그랬을 때 이쪽 2호선 라인과 7호선 라인 쪽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살펴봐야 된다라고 그 전에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파트들 정말 많이 올라왔죠. 자, 소액 투자가 가능했는데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또 접근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새로운 모멘텀으로 우리가 또 지역적으로 또 살펴봐야 돼요. 예, 트렌드라는 게 바뀌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제 신축 빌라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영등포 일대 진짜 신축 빌라 많이 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좀 구독자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빌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빌라 2년 전에 샀던 분들, 3년 전에 샀던 분들 물어보세요. 영등포 일대. 자, 가격이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뭐 조금은 올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노량진 뉴타운, 광명 뉴타운, 그 다음에 뭐 방화 뉴타운, 뉴타운이 진행돼서 막 몇억 원의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 빌라들이 올라가진 않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자본을 어떻게 굴리는지 뭐 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참 여러분들께서 그냥 자금이라는 거를 그래도 그 어렵게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렵게 벌었던 만큼 그거를 우리가 뭔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때 너무 쉽게 이 돈을 이렇게 좀 투자를 하는 건 아닌가. 좀 신중하게, 냉소적으로, 냉철하게 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우리가 돈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물건이라는 걸 취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악권 일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목동 예, 뭐 좋잖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죠. 예, 그리고 또 재건축 이슈도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과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목동이라는 지역은요. 예, 도시 인프라 서비스가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지만 이쪽 일대의 가치 자, 봐보세요.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신축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이 들어서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더욱더 빛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빌라는 빌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신축 빌라는 아파트 신축으로 갈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조성되긴 어렵고 예, 된다고 한다면 한 30년 뒤, 40년 뒤 그때 정비구역 지정되고 뭐 한 재개발 되는데 한 15년 이상 걸리잖아요. 15년 정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 굉장히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서남권, 예, 그래서 이 온수역 일대, 예, 온수역 일대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에도 보게 되면 저층 아파트 빌라들이 그 뭔가 재건축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요. 또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자, 석수역 일대 여기 정말 많이 올라왔죠. 자, 석수역도 신안산선 들어가고요. 또 주변에 유통상가, 예,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이제 조성이 되고 유통 등 특화 산업이 이제 육성이 될 텐데, 자, 이쪽 지역 예, 굉장히 또 가치가 이제 늘어날 지역. 자, 온수역일 때도 가치가 늘어나는 지역. 자, 서부 트럭 터미널 일대 물류혁신 거점 육성. 그래서 서부 트럭 터미널도 개발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도 이제 예, 좋아지게 된다. 또 이제 목동이라는 지역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자, 먼 미래에 이제 재건축이 추진된다 그러면 그 뒷동네 이제 바로 신틀이라든가 신정동이라든가 이 서부 트럭 터미널, 자, 이 개발 또는 이 주변 지역들이 가치가 또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가격 많이 올라왔잖아요. 언제요? 한 최근 2년 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죠. 이쪽 지역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개발 계획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뭐 빌라를 샀다, 뭐를 샀다, 그래서 가치 상승이 무조건 예, 많이 되는 건 아니다. 자, 영등포 두면은 아파트 몇 억씩 올라간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빌라 샀다고 해서 몇 억씩 올라간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자, 그 자체, 신축 빌라 자체의 에너지 갖고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도 좀 비싼데, 일단은 뭔가 장밋빛 환상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환상 여러분들 빠져들지 마시고요. 일단 제대로 된 시각과 안목으로 일단 바라보시고, 예, 부동산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자,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여러분들과 헤어지도록 하겠고요. 내일 여러분들과 조금 더 유익한 내용,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내용, 예, 지킬 수 있는 내용, 예, 갖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내일 예, 선거하는 날인데 예,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